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2일 저명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대장동 충격이 어느 정도일까? 뭐 이거 가지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차 선거인단에서 28대 62, 그러니까 28.3%,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가 62.37%, 이렇게 했으니까 뭐 정말 절반도 안 되는 참패를 당했죠. 자, 이게 무슨 이유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여러 논란이 있는데, 뭐 당연히 대장동 의혹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캠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속마음이 그런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믿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성 친문 결집, 그 다음에 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그 다음에 조직 동원력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1차 선거인단, 2차 선거인단 때는 과반 넘게 그 이재명 지사가 득표를 했는데, 왜 3차에서만 이낙연 후보한테 갑자기 절반 이하로 떨어졌느냐? 그 1, 2차와 3차를 비교하면 그건 결국은 대장동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그 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낙연 캠프의 그 서른 공동선대본부장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방송에 출연했더군요. 그래서 대장동 사태에 이재명 지사가 연루됐다는 증언을 최소한 3명으로부터 들었다. 이재명 지사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이재명 지사가 후보 교체, 그 후보가 되면 중간에 구속 같은 후보 교체 상황이 오는 것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정정할 생각이 없냐? 그러니까 정정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 이미 후보가 된 상태인데,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진행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캠프가 찌라시 갖고 정치하는 거냐고 비판했는데, 그랬더니 이 부분에 관해서 또 서른 의원은 찌라시라고 말하는데 저는 당사자들을 만나서 직접 들었다. 최소한 3사람의 당사자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또 진행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보냐? 이렇게 물으니까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데 본인들이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28대 62의 참패, 여기에 대해서 김어준 씨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군요. 그거 잘 안 믿어진다. 아니, 그렇다면 여론조사에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것이 잡힌 여론조사가 하나 공개됐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는 뭐 다양한 여러 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보면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이게 28대 62가 나올 만하네 하는 생각이 아마도 들을 것이다. 이렇게 했네. 무슨 얘기냐면,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ARS를 하는 데인데, 여기가 양자 대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일주인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46.3, 이재명 37.3, 9.0%포인트 차이가 나는 걸로 됐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과 조사에서도 홍준표 49.0, 이재명 36.8, 이래서 12.2%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거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홍준표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역선택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이거는 아마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권의 집중 공격, 이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뭔가 흠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 조사에서 특이한 거는 원희룡 후보를 집어넣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40.1, 원희룡 39.9.
0.2%포인트 차이. 이거는 뭐 우열을 가를 수가 없다. 원희룡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유승민 후보를 넣었더니 이재명 39.6, 유승민 34.5, 그래서 5.1%포인트 차이.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유승민 후보 5.1%포인트라는 것도 오차 범위 내고요. 지금 국민의힘 최종적으로 올라가 있는 4명의 후보 누구하고도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장동 충격파죠. 그게 여론조사로서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3차 선거인단에 28대 62가 나오는 이유, 바로 이걸로 설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충격적인 조사. 이건 이제 바로 이 조사에서 지금 후보 누구를 지지하느냐와 상관없이 누가 도덕성이 가장 떨어진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은 질문에 대해서 49.1%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대장동이죠, 대장동. 이재명 후보의 뭐 조폭 연루 의혹, 그 다음에 뭐 형수 욕설, 뭐 이런 거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가장 도덕성이 떨어지는 후보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여론조사에 앞으로도 계속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지금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는커녕 굉장한 지지율 하락, 이걸 지금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도덕성 떨어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 이어서 윤석열이 31.6. 이게 이제 집중 공격 대상이 되니까 홍준표 6.3, 유승민 2.4, 심상정 1.4, 원희룡 1.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이런 데는 아마 이제 여권이 윤석열 후보만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으로 예측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37.5, 홍준표 36.7, 그래서 뭐 이것도 거의 비슷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난 내지는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또 실제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후보 등도 TV토론 어저께 광주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윤석열 후보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공격을 받고 여당으로부터도 집중 공격을 받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어찌 보면 선방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자, 오늘은 역시 여튼 이 대장동 쇼크가 여론조사에 나타났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0월 10일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이후에 이제 속속 여론조사 결과가 뭐 내일도 아마 드러날 것이고 모레도 드러날 거고 뭐 이렇게 될 텐데, 그 효과가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아마 확인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